일단 어제 아마 요거 보고 조금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일단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오후에 한 5시쯤인가 그때 좀 보도가 됐던 것 같고요. 네,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앞으로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나 소프트뱅크 따라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. 네,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뭐 아직까지 이런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어떤 물량을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측으로 좀 기대감을 완전히 축소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소프트뱅크가 이 엔비디아의 지분을 판 게 뭐 엔비디아의 전망이 좀 별로 안 좋아서 혹은 뭐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해서 뭐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소프트뱅크가 지금 이 미국에서의 스타게이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이 소프트뱅크도 지금 대규모 자원이 현재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 자금을 좀 조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어떤 지분 매각을 좀 진행을 했다. 이렇게 소프트뱅크 측에서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지분을 팔고 이 현금을 확보를 해서 뭘 할 거냐라고 이제 보니까 오픈 AI한테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22조 원 규모를 이제 오픈 AI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이번에 엔비디아 주식 뭐 약 한 8조 원 정도를 매각을 했다.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는 어제 나오자마자는 좀 시간 외로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좀 그랬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뭐 AMD의 어떤 좋은 어떤 긍정적인 이 AI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어제 어떤 좀 부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지금은 좀 마련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다면은 지금은 일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지분을 팔았다라는 내용에 너무 이제 매몰될 필요가 없는 게 소프트뱅크는 이전에도 한번 엔비디아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. 전량 매각했던 그 이력이 이미 있습니다.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2019년도 그때도 엔비디아 지분을 좀 매각하는 그런 좀 내용이 있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엔비디아 그 주식을 매입을 한 겁니다. 지금 판 이 지분도. 네, 그래서 이제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소프트뱅크가 뭐 투자를 그렇게 잘하고 이런 기업은 또 아니에요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이런 어떤 단기적인 내용에 그렇게 많이 좀 그 치우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제도 AI 버블이랑 그리고 뭐 여전히 AI 수요는 견고하다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치열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뭐 어제는 뭐 감가상각 관련해서 이제 그 마이클 버리죠. 마이클 버리가 지금 뭐 대규모 어떤 뭐 사기극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좀 AI 버블에 대한 좀 새로운 논란거리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네, 근데 일단은 어제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는 내용이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. 이게 뭐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코어위브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일단은 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올해 연간이죠. 2025년도에 연간 매출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. 그러면서 장중에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형태가 보여졌습니다. 그래서 코어위브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 지분 매각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좀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지수만 봤을 때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% 가까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AI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좀 보인 게 특징적이었습니다. 근데 그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심리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코어위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보시면은 코어위브가 이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.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그리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를 좀 보면은 결국은 수요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.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다라고도 여기 CEO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하향 전망을 한 이유는
생산 능력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. 그러니까 고객 계약 이행 지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, 이제 그 개별 파트너사가 있습니다. 코어이브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거의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몇십 개 이상을 들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, 일단은 그 중에 한 곳에서 조금 공급 지연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개발 파트너가 일정이 좀 지연이 발생을 해가지고 올해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, 이렇게 좀 CEO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.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가 이제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시적인 지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. 그래서 4분기 실적에는 아마 이번 3분기에 차질이 빚어졌던 이런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, 그리고 지연으로 영향을 받은 고객사는 원래 계약의 총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납품 일정을 좀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그 좀 어렵게 써져 있기는 한데, 중요한 건 그거예요.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. 네, 근데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뭐 전력이라던가 뭐 변압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CEO도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당국에다가도 좀 요청을 했어요. 이런 전력 인프라를 좀 빠르게 이제 좀 조달할 수 있도록,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달라,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좀 영향을 받은 그 궁극적인 이유가 아마 요 인프라 공급망에 좀 병목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다,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로 거론이 되오던 그런 내용인 거죠. 네, 그래서 이런 AI 성장 속도를 지금의 이런 어떤 공급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요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리적인 능력 자체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이런 그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고요.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물리적인 어떤 요소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더 필요한 뭐 전력이라던가 인프라 이쪽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도 계속 전력 관련된,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, 이런 흐름들이 더 계속해서 최근에는 이런 흐름들의 어떤 좀 강세를 뒷받침을 해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최근에는 좀 우리 시장에서 어제도 그랬는데 그 GST라던가 뭐 삼성공조 이런 그 액침 냉각 관련된 기존의 액침 냉각 테마로서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. 네, 그런 종목들이 꽤나 세게 움직임이 나옵니다.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공조 시스템에 관련된 수요나 전반적인 AI 인프라 관련된 수요들,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어떤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GST라던가 그리고 그 삼성공조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주가가 최근에 좋거든요. 그래서 어제도 좋았고 이번 주에도 계속 좋았고, 네, 이런 흐름들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좀 논란거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코어웨이브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좀 부채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, 코어웨이브가 문제가 이게 그 생산 능력 그 부족으로 인해서 하향 전망한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게 그 부채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AI에 대한 버블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빅테크들이 그 회사채를 발행을 하잖아요. 근데 회사채의 이 수익률, 회사채 금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회사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. 네, 결국에는 이 회사채 금리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잖아요.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제 이걸로 AI 관련된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이런 그 목적이 있는 건데,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그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아지겠죠. 네,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문제점으로 많이 좀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
최근에 계속 AI 뭐 버블에 대한 우려들, 그리고 기존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좀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는 슬슬 좀 부채를 만들어서, 그러니까 빚을 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. 그리고 그 규모가 또 크기도 하고. 네,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높은 거죠.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그 AI 기업들이 이 자금을 제대로 좀 돈을 벌 수 있을까? AI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도 좀 생기는 거고요. 그래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도 좀 급등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뭐 한두 기업이 아니라 뭐 오라클이라던가 그리고 뭐 알파벳이라던가 메타 뭐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비슷한 그런 흐름입니다.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조금 작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. 네,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보도한 거를 보니까 이런 회사채,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랑 그리고 그 미국 국채, 좀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국채 간의 이 괴리율이,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몇 년 만에 최고치, 몇 달 만에 최고치, 뭐 이렇게 계속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최근에 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코어 위브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코어 위브도 마찬가지고요. 이번에 좀 3분기 손실이 좀 발생을 한 그 미스가 난 그런 원인 중에 하나도 이 부채가 워낙에 막대하다 보니까, 부채가 좀 크다 보니까 이 부채에 대한 이자 조달 비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그것 때문에 조금 미스가 발생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기업들한테도 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된 거죠. 네,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자 비용에 대한 어떤 우려라던가 이런 것들, AI 버블에 대한 우려들, 이런 총부채 관련된 내용들,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련된 내용들은 이전부터 나왔었고,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전히 지금 좀 머니게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, 이게 만약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회사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거나,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회사채 금리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단기적인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경색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단기적인 시장의 출렁임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, 여전히 길게 봤을 때는 큰 규모의 어떤 유동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풀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인 요 노이즈에는 계속 주목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, 신경을 쓰기는 해야겠습니다만,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유효한 그런 긍정적인 그 흐름들은 계속 지켜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전히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는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나, 여전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유동성 폭발의 시대가 열리는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,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2026년은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세 상승장,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유동성 폭발의 시기입니다.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산 규모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이죠.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 성격 아시죠?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. 저 하창봉과 함께라면 이제 주식이 즐거워질 겁니다. 그래서 준비한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, 저와 딱 8주만 함께 해보세요. 2026년 상반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. 성공하는 투자는 아주 간단합니다. 오답을 줄이고 정답을 반복한다.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을 통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, 거기에 더해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미래 섹터 전망까지 매주 3회 강의와 매일 2회 시장 분석과 실습으로 총 8주 동안 수익을 위한 모든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25년의 투자 경험과 수많은 투자자와 함께 쌓은 실전 노하우, 그 모든 걸 이번 과정에서 쏟아내겠습니다.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고 실제로 돈이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.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.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에서 저 하창봉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과 마인드셋을 모두 책임지고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.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,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